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요즘 증시는 참 날씨만큼이나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운데요. 미 증시가 또 한 번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경제지표와 함께 곁들여서 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미 증시는 독일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한 유럽 증시의 강세를 그대로 바통 터치한 이후에 대형 기업들의 M&A 소식 등으로 인해서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평소 거래일과는 반대로 평소에는 왜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지표는 안 좋아도 주택 지표만 좋아서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미국 다른 경제 지표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주택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내용이네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택 건설업자 심리 지수였는데요. 지난 12월 47포인트에 비해서 1포인트 감소한 46포인트를 기록했고 역시 예상치는 증가를 내다봤지만 여기에도 못 미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즉 사실상 지표 호조로 취급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를 지금 사진에 보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미셸 마이어의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마치 실업률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왜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시면은 경기 침체기에는 당연히 실업률이 높았지만 경기가 반등을 시작하면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한동안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신규 분양 물량은 거의 없이 미분양 내지는 기존 매물로만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업자들이 다시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소화가 안 된 이 기존 물량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나타낸 것이 이번 주택건설업자 심리지수 둔화의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다음 달에 2월 되는 이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런 설명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미 증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에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도 크고 또 시퀘스터라고 해서 재정 자동 삭감 이슈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글쎄 이거를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 증시는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 내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월가와 백악관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3일 연휴를 즐기고 복귀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사진에 보시는 오바마 대통령도 연휴 지나고 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퀘스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칼날에 비유하면서 미 경제가 상처를 입은 우려가 있다고 의회를 압박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D-10, 그러니까 10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3월 1일이면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은 우리도 어제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거고, 글쎄 이제 재작년이었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나 지난 작년 12월 31일 날 재정절벽 상황 거치면서 이제는 학습 효과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시퀘스터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미 5분 응선을 넘은 뱅가드 리스크처럼 다들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알고도 한마디 모르면서도 한마디 던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은 또 근거가 있는데요. 오바마는 정부 지출 삭감이 돼서 미 정부가 이 재정 정책이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또 다른 수단인 통화 정책만큼은 계속 밀고 나가서 미 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미 연준 양적 완화가 매월 850억 달러씩 돈을 풀면서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양적 완화가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인플레이션, 특히 유가 상승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없이는 마트도 약국도 못 가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부담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이 또 특단의 대책이 또 있죠. 바로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얼마 전 연두 교서에서도 밝힌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개발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의 국책 사업으로까지 밀어붙이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요. 나는 이제 정부 재정 적자로 왼손이 묶여도 오른손으로라도 싸우겠다. 즉 재정 절벽이든 시퀘스터든 뭐가 오더라도 연준의 양적 완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서 서민들이 대출받을 때 금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주겠고
대신에 그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기름값은 내가 셰일가스로 어떻게든 눌러놓겠다 이런 의지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시퀄스터에 대한 대책, 재정절벽에 대한 대책은 좀 치밀하다. 연준 양적 완화로 계속 지원하고 만약에 유가가 오를 경우 셰일가스로 누르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 스트럭처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요즘 뭐 항상 외신 브리핑에서 제가 외신 3편 정도 보는데 이 3편 중에 한 편은 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시죠. 어제 우리 한국경제TV 화면 밑에 단신 뉴스에도 여러 번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일본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다로가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어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 반등 그리고 일본 증시 조정이 꽤나 급격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경제재정상 우리말로 기획재정부 장관쯤에 해당되는 아마리 아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날 회의를 했는데 아베 총리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쉽게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 형태로 어디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국 채권 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소다로 재무상의 매파적 발언을 사실상 무마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는 글쎄요. 갑자기 지금 노선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용인 없이는 미국이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지하지를 않으면은 일본의 양적 완화는 사실상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 이런 전제가 없으면은 계속 추진해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이 아소다로의 발언을 약간의 뒤통수라는 점에서 좀 괘씸하게 여길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 얘기는 사실상 2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백악관에서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엔화를 가지고 각국 국채 매입에 대한 의지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발언은 일단 개인 사견으로 일단 묻어버리라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오늘도 확인이 됐고 그런 면에서 엔화 가치는 오늘 또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